애터미와 사랑 빠진, 정말 애터미를 전 세계 만방 경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4년을 준비했고요. 그 역할을 오늘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문호성입니다. 오늘은 부엌가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도 필요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이 순간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3년 반 이상 진행되면서 했던 얘기들, 또 애터미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제품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 성공이라는 건 또 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애터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좋은 물건 싸게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회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라는 것은 그냥 동에서 해가 뜬다, 그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그게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이론은요, 적용될 때가 있고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애터미가 법칙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예요. 4년 전에.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눈은 제가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삼성 출신이고요. 저는 62년 범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이로는 58세예요. 젊어 보이나요?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 호응을 잘해 주셔야 돼. 전 제주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손을 따라서 서울로 와서 정상적으로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잘 열심히 살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에 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대학을 나왔고 공부하는 걸 굉장히 지금도 좋아합니다. 지금도 적어도 한 달에 책을 4권 정도는 항상 읽습니다. 경제학 관련 책이나. 그러니까 수십 년을 읽었으니까 꽤 많은 책을 읽었겠죠.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제가 한양대 공대로 들어갈 때도 1800명 공대 중에서 그래도 10등 안에 들어가서 입학식 때 이렇게 단상에 서서 입학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 저 큰아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 좋은 학점 받고 학사장교를 간 다음에 그다음 제대 후에 삼성에 입사를 합니다. 29개 공채로 들어갔을 때도, 제가 삼성건설에 들어갔을 때도 공채 동기 중에 제가 또 대표 선수하고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만큼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제 분야에 기술고시 건축기술사를 35세 땄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거예요. 35세. 그리고 진급도 빨랐고 인정도 받고 상당히 어떤 위치가 있을 때 A사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다단계라고 하는 이미지 나쁜 거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6개월이 흐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본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부업으로 3년 반을 하면서 회사를 2001년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월 소득이 1,000만 원 정도 넘는, 그 당시 2001년도면요 지금 돈으로 보면 거의 2,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 고려를 해보면 상당히 큰 돈이죠. 그리고 성공자가 됐고 저는 회사를, 삼성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흐르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자유로운 어떤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자명정 없이 그냥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40대 초반에 누리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자꾸 매출이 주는 거예요. 이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매출이 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내가 잘못됐지? 바로 법칙이 아니라 이론을 저는 들었던 거예요. 확장 이론만 들었던 거예요. 확장 법칙이 아니고요, 확장 이론만 들은 거예요. 네트워크를 이렇게 전달하고 나면 어느 단계가 가면
알아서 계속 확장할 것이다. 알아서. 그래서 연금소득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이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너지는가? 조사를 6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냉철한 마음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앞으로 계속 해도 될지 봤더니 대부분 90%는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검토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상류층은 부담 없이 쓰는데 중하류,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 서민들은 쓰기에는 좀 명품이라 퀄리티 높지만 비싸요. 그러니까 자발적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발적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구나. 내가 아무리 회원을 몇만 명을 만들어놔도 자꾸 자기가 스스로 써야 되는데 스스로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강요를 하고 제품 설명을 하고 자꾸 할 때만 얼굴 봐주면서 쓰는 거예요. 이러면 노동 수익하고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6년을 하다가 손을 이제 씻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수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과감하게 선언했습니다. 왜? 제가 그만두지 않으면 그 무지개와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신기를 쫓아가는 제 파트너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전 그만둬 버렸어요. 소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저는 다른 일을 부동산 개발 사업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약 100억 정도를 벌어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그것이 오면서 저는 50억의 부도를 맞으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월이자 5천만 원을 내는 완벽한 파산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2009년도에 그 생활을 3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하고의 오늘 또의 만남이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왜? 저는 49에 이미 전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었고요, 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못했고요, 아내로부터 남편의 대우를 못 받았고요. 제가 그 참여력에다가 한 4년 정도를 참여력을 썼는데 제 일기장에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니 애정은 태문을 박차고 나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구나. 근데 애텀이 국장 되고 나니까 반틈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본부장 작년에 9월달 되니까 완전히 들어오고요, 요번에 괌 가니까 제품 안으로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괌에 갔거든요. 그래서 좀 탔어요. 괌에 가서도 또 느낀 거 뭐냐, 우리 선크림 대단하다. 제가 골프 칠 때 여기 반틈만 발랐거든요, 윗등만. 나중에 막 밑둥이 다 탔어요. 소세지가 됐어요, 완전히. 진짜 이렇게 좋은 제품을 평생 쓸 수 있다는 것도 행운인데 거기에다 돈까지 벌 수 있고 이 돈이 늘어서 나온다는 게 더 행복감을 느끼는 요번에 괌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가족과 크루즈 여행까지 가는 총장까지는 꼭 되시길 바라요.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제 소개는 좀 이렇게 됐고요. 제가 왜 다시 애터미를 이렇게 하게 됐느냐? 그것은 만남에 있습니다. 똑같이 이 애터미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제가 6년 전에 만났을 때 7년 전에 저한테 전달했던 분한테는 제가 비전을 못 봤어요. 그런데 4년 전에 저한테 이 정보를 정확하게 주신 분이 계세요. 저기 계세요. 노정구 단장님이라고. 저분이 만나서 제가 밥 먹으러 오라는 거 오지 말라고 거절했어요. 전 도망갔는데 쫓아오셔서 밥을 사면서 전달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기 싫은데 억지로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이 만남이 나중에 3년, 4년, 5년 있다가 어떻게? 서로 성장하고 행복한 만남이었다라는 거, 정말 너무 고마운 만남이었다라는 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만남이었다라는 거, 이런 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게요. 자, 여기에 제목이 있습니다. 미래 유통의 허브로 진화하는 애터미.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유통의 허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아요. 유통의 허브라는 말이 쉽게 들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도 다단계를 많이 해봤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처음에는 말이 돼? 모든 세상의 물건이 애터미를 통한다고? 에이, 뻥치고 있네, 이랬어요. 4년 전에는, 처음 들었을 때는. 근데 반복적으로 회장님의 어떤 강연에 석세스 세미나 또 성공한 사람들 또 다른 자료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점점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안목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는 오는데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안목이 없으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미래에 이게 맞나 한번 보세요. 오늘 애터미를 선택하는 게 현재만, 과거에만 맞으면 안 돼요. 미래에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손 때에도 맞아야 돼요. 그죠?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80년도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제3의 물결에서 제1세대 농경사회를 거쳐서 제2세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이제 정보화사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미래학자인데 지금 이제 정보화 사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온 정도가 아니라 아까 회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정보화 사회의 끝자리에 와 있어요. 농경시대 때는 부의 원천이 토지였어요. 이게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나눠졌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물질을 사서요, 그 다음에 그걸 가공해서 만듭니다, 사람을 써서. 그래서 3M이라고 해서 세 가지 관리를 잘하는 게 경영의 방식이었어요. 이게 산업화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20년 전부터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무형의 자산 시대가 왔고, 이제 무형의 자산 시대가 생활화됐고, 이제 다음 넥스트 뭐요? 제4차 혁명 시대가 도래가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미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미래. 앞으로 5년 내에 전 세계 일자리가 710만 개가 없어질 거라고 하고, 50년 안에 전 세계 20억 인구의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애터미가 내 자식들 세대, 우리 손자들 세대까지도 그들의 운명까지 변화될 수 있는 일인가? 전 이거를 4년 전에 검토했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어떻게 스폰서와 이런 회사와 박항희 회장님의 그런 미래를 앞서가는 그런 경영 철학을 들으면서 생각을 맞췄던 거예요.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같이 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서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시대 변화 흐름을 갖다가 맞춰서 가시는 게 성공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애터미도 여러분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 변화 흐름에 맞는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냉철한 지성으로서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주 여기에 와서 지성으로만 아니라 감성으로서 가슴이 뛸 때, 여러분이 이 기회를 갖다가 진짜 나의 길이라고 느껴질 때 아마 가슴이 뛸 겁니다.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오늘 하루 듣고 괜찮다고 하면 나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몇 사람한테 얘기해 봅니다. 야, 가봤더니 애터미가 이거 그런 다단계가 아니고 정말 내가 미래에 해야 될 일이라고 난 한번 결심했어. 이렇게 가면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남편이 그러냐? 나도 그러면 다음번에 그 세미나에 같이 가죠. 이렇게 할까요? 너 그딴 거 쫓아다니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린다 그래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안 와요. 오늘 연락하신 분 전화를 갖다 끊어요. 핑계대요. 야,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난 파는 거 자신 없어. 난 아는 사람 인맥, 난 아쉬운 소리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쓸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네? 못 판대. 누가 팔라고 그랬어요? 저도 못 팝니다. 저는 못 파는데 지금 한 달 매출이 6억이 넘어요. 제가 필요한 생활품을 100만 원을 바꿔 쓰는 것밖에 없어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생활비 바꿔 쓴 것밖에 없다니까. 그 바꿔 쓴 거를 알린 거, 그 알린 사람이 알리고 해서 아까 회장님이 얘기한 연결 비즈니스예요. 소비 마켓을 연결하는 연결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켓이 된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쟤네들은요 그런 걸 못해요. 애터미를 안 하면 쟤네들하고 싸워야 돼. 쟤네들은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전 세계 180개 언어를 3분이면 로딩이 된대요. 3분이면 다 말을 해. 근데 우리는 영어를 제가 배운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것밖에 못해요. 쟤네들하고 어떻게 경쟁해요? 근데 쟤네들한테는 없는 게 있어요. 감성 터치, 하이테크가 없어요. 하이터치가 없어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우리에게는 하이터치가 있어요. 쟤네들은 하이테크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이터치. 바로 휴먼 비즈니스는 쟤네들이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전 이걸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흐름은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지성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그죠? 서울대학교 교수의 소비자학과 교수님들 11명이 14년 전서부터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존의 히트를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이 소비 패턴을 항상 내년의 것들을 예측하면서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가성비라는 말을 최초로 김남두 교수님이 썼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물건이 앞으로 대세가 된다. 브랜드 시대는 가고 이제 소비자들도 브랜드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저성장 시대 때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쪽으로 합리적 소비 성향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라고 2016년도에 얘기를 했고요. 그 대세에 맞게끔 가성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트렌드가 뭐였냐면 바로 가성비 시대에 가심비까지 붙어서 마음을 사로잡는 제품까지도 만드는 기업이 승리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중요한 게 써 있습니다. 저기 키워드로 보면 소비자의 거대한 세포 분열이 시작된다, 그리고 마케팅 시대는 가고 컨셉팅 시대가 온다라고 키워드 10개 중에서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애터미가 너무나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소름 돋았습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10년부터 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서울대에서는 이거를 앞으로 새로운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마켓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뭐냐면 셀마켓이라는 용어가 신조어거든요. 세포마켓이라고 해요. 각각의 1인, 개인 단위로 마켓이 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1인 사업자들이 SNS나 이런 어떤 모든 플랫폼 기능의 상황에서 자기의 고유 재능과 이런 것들의 정보와 상품을 팔면서 스스로 크리에이티브가 되는 그런 어떤 중심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대형 유통업자와 협업할 정도로 이런 기본 1인 셀마켓이 뜬다. 그리고 이것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이게 개인 단위로 이제 유통이 분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의 배경에는 세포 단위의 시장으로 만들어지는 의미에서의 세포 마켓이 형성될 것이고, 즉 소비자가 직접 판매의 주체 역할을 하는 의미의 셀 슈머들의 등장이 돋보인다. 셀 슈머, 그게 애터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소비자로서 생산자와 중간에 유통업자를 거쳐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죠, 그죠, 과거에. 그래서 뭐 프로슈머라는 얘기도 아까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고, 기업 간의 비즈슈머라는 말도 나왔고, 이제는 드디어 셀슈머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통합적으로 보면 모두가 플랫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입니다. 그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측에는요 생산자입니다. 뭔가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넘기는 중간을 어떻게 해요? 플랫폼입니다. 광장에 모여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익스피디아는 어떻게 해요? 호텔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직방은 고객과 부동산 그 실제 하는 거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경제로 돈을 버는 환경을 플랫폼화라고 하는데, 그 플랫폼화 되는 것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의 편중이 플랫폼에 다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부가 편중이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이용하기만 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돈이 들어와요, 돈이 나가요?
그런데 돌려주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걸 내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애터미 시스템이에요. 35%를 우리가 기여한 만큼 캐시백으로 경영이익을 나눠 먹자라고 하는 게 애터미 마케팅 플랜이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차피 물건을 우리는 사야 돼요. 어딘가는 사야 돼요.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드는 것은 못하더라도 물건 만든 거를 좋고 싼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죠. 이걸 소비주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이 소비주권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유통업자한테 맡겼고 누군지 모르는 그냥 제조회사한테 넘겼어요. 우리 주권은 신경 쓰지 않고 그들 밑에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전 이걸 갖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돌려줄 수 있는 소비를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장바구니를 연결시켜주는 일이야. 내가 써봤더니 좋더라. 그거 알리는 거예요. 알린 사람이 또 알리는 거예요. 그럼 나로부터 파생된 광고한 사람들의 매출을 회사의 경영 매출에서 이익을 나눠주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오늘 애터미를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꼭 다단계를 해야 돼? 왜 이런 데 와서 이걸 들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딸이 셋이 있습니다. 딸이 셋이 있는데 제가 유언으로 5년 전에 유언으로 남긴 게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대로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꼭 아버지의 가르침이니 요거는 명심하고 들어라 한 유언 얘기를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들아, 너 부자로 살고 싶을래? 가난하게 살래? 다 부자로 살고 싶대. 아빠가 옛날에 부자였어? 아니었어? 부자였대.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거지래. 맞다. 어? 아빠가 이걸 갖다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다.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구분이 있다. 자, 부자는요 자산을 모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부채를 모아요. 자, 그럼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제 자산이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산이란 돈을 썼을 때, 돈이 지출됐을 때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것. 이거 하나는 명심하세요. 제가 유언이니까. 돈을 지출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것 뭐요? 자산.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모으는데, 그런 부채는 뭐냐? 돈을 지출했을 때 돈이 나가는 것,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것. 간단하죠? 자동차 사는 거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칫솔 치약 사는 거 부채. 아니, 칫솔 치약 사는 거 애터미 말고, 애터미 안 할 때 돈이 들어와야 나가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산 활동을 많이 했는가, 부채 활동을 많이 했는가? 자산 활동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닦고 하는 거는 애터미를 안 하셔도 그거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행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법칙. 이론이 아니라. 무슨 얘기 하겠어요? 생존하려면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김 먹고 김치 먹고 카레 먹고 옷 입고, 제가 오늘 옷 입을 이 와이셔츠를 입었거든요. 다른데 애터미 안 했으면 백화점에서 사면 백화점 자산이 된 거고 전 부채를 된 건데, 애터미를 바꿔서 하니까 백화점에서 10만 원 주고 살 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4만 원에 사는 거야. 절약만 된 게 아니라 요 4만 원에 또 캐시백이 적립돼서 나한테 돌려준대. 자산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신고 있는 신발도 멋진 명품 신발입니다. 백화점에서 약 3, 4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애터미 사면 14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까지 더 줘죠. 소비를 절약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소비 자산이 부채가 자산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애터미를 이제 분석하시면 돼요. 소비는 애터미를 안 하면 부채 활동이 된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가난해졌다. 그럼 이제 생각하고 소비하자는 거야. 그러면 할인 매장, 인터넷, 슈퍼 이런 데 가서 쓰죠. 근데 이거를
거기에서 쓰지 말고 아까 셀마켓, 내 마켓을 만들어서 내 마트에서 사는 거야. 개념 이해됩니까? 딴 데 가서 쓰지 말고 내 마트를 만들어서 거기서만 내 마트에서 쓰면 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클릭해서 배달이 타고 와. 재고가 필요 없어. 다른 데는 재고를 막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터넷 내 슈퍼마켓이 있단 말이에요. 셀마켓이. 거기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클릭하면 집으로 배송이 돼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싸게 주면서 캐시백도 돌려받는 것. 요게 애터미의 컨셉이라고 전 봅니다. 회사는 동일 회사, 동일 품질, 동일 용량일 때 최저가로 팔겠다. 이게 절대 제품의 컨셉이에요. 아까 마케팅을 하지 말고 컨셉팅 하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이 공동구매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 공동구매 위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요걸 한 가지를 또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조회사가 있었죠? 아까 소비자가 넘어옵니다. 그죠? 여기에 도매상이 있고 총판이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으로 이렇게 거쳐 오는데 3,000원짜리 치약이면 칫솔이면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제조회사의 마진을 제조 원가라는 얘기죠. 요걸 총판에 넘겨서 1,800원에 넘기고 2,000원에 넘기고 2,500원에 넘긴 다음에 3,000원에 파는 게 일반 유통이었어요. 그러다가 할인 매장이 나타나면서 조금 싸게 2,200원에 팔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터넷 매장이 생기면서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뭐 여러 가지 쿠팡이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터넷 매장이 나오면서 1,600원에 파는 거예요. 유통 단계가 이렇게 줄어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이렇게 이동하지만 제조회사들도 총판에 납품하던 게 할인 매장으로, 할인 매장에 납품하던 게 인터넷으로 납품하던 거였어요. 제조회사 입장에서 제일 문제는 유통이에요. 유통을 하다가 못하면 재고가 남아요. 재고가 나가면 부채가 쌓이는 겁니다. 팔면 자산이 되는데,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서 고정 고객이 있는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의 제조회사예요. 그럼 어디다 갖다 팔까요? 네, 바로 소비자 집단이 있는 애터미와 같은 500만 명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소비 집단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제조회사는 애터미를 통해야 오는 거야. 애터미를 통해야. 그러면 원가를 갖다가 최대한 낮춰서 납품할까요, 안 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저 이게 애터미라고 본 거예요. 4년 전에. 네? 자, 결국은 소비자는 일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소비자가 이동을 하고 나니까 제조회사들도 다 애터미로 이동할 것이다. 앞으로 10만 개 회사가 애터미에 납품하는 날이 온다. 그게 바로 유통의 허브다. 이 미래가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온다. 여기에 내 미래를 건다. 내 인생을 다 걸고 내 사랑하는 딸들의 이 미래를 동시에 올인해서 베팅하자. 다 걸었어요. 뒤도 안 보고 다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가를 주더라고요. 우리 스폰서님도 저보다 더 큰 결단을 하셨어요. 그분의 결단을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은 빌딩을 정리했지만 전 정리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쉽게 저는 했어요. 왜?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생각만 바꾸면 됐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애터미를 모셔온 분한테 아무리 거부하고 뭐 하더라도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은 막을 수 없더라는 얘기예요. 정보화 사회에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듯이 4차 혁명의 시대에 오는 인공지능의 역습을 막을 수 없듯이 유통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 직거래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이 환경에서 직거래하는데 혼자 직거래하는 게 아니라 공동구매 직거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수당이 어떻게 생기는 거는 회사가 알아서 컴퓨터로 잘 계산해서 줘요. 머리 나쁜데 그것까지 계산할 필요 없어. 근데 알아야죠. 그럼 돈을 얼마나 받는지. 근데 돈을 받으려면 내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마지막 면접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오늘 다 들은 거를 요거 면접 시험을 통과 못하면 애터미 사업 못 하셔요. 자, 여기 준비된 칫솔이 아까 빼놨는데 여기 칫솔이 있습니다.
똑같은 치수래요. 이제 똑같은 치수를 계속 나는 변화하지 않고 3,000원에 소매상에서 산다. 1번. 할인 매장 가서 조금 싸게 산다. 2,200원에 산다. 2번. 인터넷 쇼핑몰에서 좀 더 싸게 산다. 1,600원에 산다. 3번. 애터미 회원돼서 가입비 없이 그냥 내 의지대로 990원에 제일 싸게 산다. 4번. 몇 번이 가장 현명한 나한테 소비 형태일까요? 네. 이 4번이 지금 퍼뜩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은 애터미 사업하면 안 돼요. 면접에서 떨어지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요 얘기를 1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물어봐. 똑같은 칫솔을 너 3,000원에 살래? 요 얘기를. 할인 매장 가서 2,000원, 200원에 살래? 인터넷 쇼핑몰에서 1,600원에 살래? 애터미 회원돼서 990원 제일 싸게 살래? 몇 번? 이렇게 물어보라. 근데 4번이라고 못 찍는 사람은 가입시키면 안 돼. 근데 4번을 찍는 사람은 가입시키고요. 그분한테도 똑같이 주변에 있는 열 몇 명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4번 찍을 수 있는 사람 두세 명 정도 너 아는 사람 있어 없어? 라고 했을 때 그 두세 명 가입시키는 거예요. 바로 소비자들을 연결했던 것들이 내 광고비 효과로 회사가 돌려준다. 이게 애터미 마케팅 컨셉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은 물건 싸게 쓰고 수당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딴 거 없습니다. 그동안 슈퍼로 갔던 부채 활동을 청산하는 거야. 여러분 할 일은 아주 간단해. 애터미 인터넷 종합 쇼핑몰에 가입해서 물건 바꿔 쓴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나이와 상관이 있어 없어요? 머리와 상관이 있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려준 분, 이거를 정보를 알려준 분을 우린 스폰서라고 그래요. 그 스폰서가 나한테 알려줬듯이 스폰서와 협력해서 이런 세미나에 앉혀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장님이 설득하고 저 같은 전 박힌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설득해. 아따 그 전 박힌 놈 말 잘하더라. 재밌잖아. 이렇게 앉혀놓고 계속 앉혀놓다 보면 저처럼 어떻게, 이야 이거 대단한 건데 내가 할게, 이렇게 한 사람이 양쪽으로 두 명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데리고 오시면 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회장님 말씀 지 마음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나오면 이 사람들이 내 밑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이 2명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은 내 첫 번째 밑에 또 넣게 돼요. 네 번째 사람도 또 밑으로 넣게 돼요. 그랬더니 좌측우측에서 30만이 채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7만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가 탁 들어오더라고. 재밌네. 그랬더니 몇 달 흐르더니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 들어오는 거야. 6개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4번씩 들어오는 거야. 1년 지나니까 어떻게? 이게 매일매일 들어오네.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여기 240 45만 원씩 매일매일 들어와요. 그렇게 팔자를 만들어 준 분이 저기 계신 분이야. 저분 말 안 들었으면 저는 지금 58세에 어떻게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있을 때일 겁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부업가 세미나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이해 안 돼도 그냥 하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하시고요. 전 세계로 글로벌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을 상상하지 못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애터미는 뭐냐?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애터미는 바로 전 세계에 나가면 중국만 해도 100만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싸고 좋은 물건을 다 골라요. 그럼 잘 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애터미라고 하는 쇼핑몰에 10만 가지가 납품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모든 내 소비 자산을 애터미에다만 사용해도 생활하는 데 불편 없는 그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통의 허브예요. 셀 슈모를 넘어서 여러분은 애터미가 유통의 허브가 된다면 여러분은 유통의
셀 슈머가 아닌 미래의 허브 슈머가 돼서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택하는 건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는 거고, 내가 이런 자리에 일주일에 2번씩 나와서 저도 1년 반을 부업을 했어요. 1년 반을 가장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생활비는 갖다 줘야 되니까. 비전은 큰 건 알지만 저는 차근차근히 1년 반을 부업을 통해서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계속 스폰서가 안 나야는 그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쌓고 변화를 했고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2년 4개월 전에 180만 원 정도 생기는 오토 소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전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본부장이 되면서 1000소득이 넘어가는 연봉 리더스 클럽이 됐고요. 이제 올해 연말에 로얄 리더스 2억 넘는 로얄 리더스 클럽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셔야 돼요. 파는 게 아닙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맞는 선택에 따라 사시고요. 성공의 방법들은 선배들이 다 해놨습니다.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단계별로 차곡차곡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갖다가 오늘 꾸어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년 10년 후에 월 5천 리버는 그런 성공자가 된다면 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거 한번 꿈꿔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을 어떻게 해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어차피 이빨 닦을 거 애터미 칫솔로 닦는다. 어차피 화장할 거 애터미 화장품으로 바꿔 쓴다. 어차피 라면 먹는 거 애터미 라면 먹는다. 바꿔 쓰는 거예요. 전 제품 애용해요. 사용이 아니에요. 애용해요. 다른 제품은 부채를 사는 거였고, 다른 거는 꿈을 이루지 못하지만 애터미의 물건을 사면 내 꿈을 이뤄주는 귀여운 자식들이야. 저는 애터미가 꿈을 막 이게 이래야 돼. 이게 사랑이야. 그리고 두 번째, 그냥 계속 반복해서 1회에서 3회 정도 여건에 따라 나오십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요. 소비자가 저절로 구축이 됩니다. 이걸 3년간 반복한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이거 반복한 거예요. 그걸 반복했더니 어떻게 해요? 가족여행으로 요번에 괌에 가서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잘 놀러 왔고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아빠가 연말에 총장이 되면 요 크루즈 타고 그리고 유럽 여행을 할 거야. 아빠 정말이야? 아자 화이팅! 이러더라고. 아마 오늘 데리고 오신 분이 혼자 여기 가고 싶어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저 크루즈 여행에 동반 탑승할 사람 4명을 찾고 있거든요. 그분의 손을 거절하지 마시고 손 꼭 잡고 3년 후 5년 후에 모두 크루즈 여행 하시는 멋진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